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메토링스쿨 어벤져스의 교장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룸 임대사업의 최고 성지인 동성로 상권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은 월세가 1,700만 원. 네, 1,700만 원. 네. 그리고 상가 1, 2층으로 2개. 그리고 룸만 35개. 35개.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구에서는 거의 메이저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런 매물 참 재미있는 매물이구나 네, 할 그렇죠. 정도로 괜찮은 매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박 소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매물 일단은 위치를 네.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치 어디쯤에 속해져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위치가 여기에 자리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어떻게 네, 되죠? 삼덕동 2가입니다. 중구 삼덕동 2가.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같으면은 네. 삼덕동 1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공평동이랑 삼덕동 1가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대구의 최중심지인 네, 최요지라고 볼 수가 그죠? 있죠. 동성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뭐 시내에서 만나자 이러면 어디겠습니까? 네, 동성로 쪽에서. 예, 여기 대구백화점. 네, 그렇죠. 네, 대구백화점 남문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대구백화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이제 스파크랜드죠. 네. 스파크랜드 그 대관람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렇죠. 그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네,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인 스파크랜드가 이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구의 완전히 중심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지척에 네. 진짜 뭐 바로 나가면 이제 큰 도로를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이제 시내 쪽으로. 네, 시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임대 쪽으로는 거의 뭐 입댈 게 없을 정도로. 네, 이쪽은 워낙 찾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임대하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삼덕동 2가 이쪽이 이제 원룸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원룸이 없을 때 네, 네. 보통 이제 나가는 지역이 삼덕동 3가 쪽으로. 그렇죠. 삼덕동 3가 이쪽으로 이제 네, 또 하는데 이 삼덕동 3가 이쪽도 실은 이제 원룸 지금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상당히 아주 잘 빽빽하게, 나가죠. 예, 네. 공실률이 없을 정도로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쪽 라인이다 보니까 거의 대구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뭐 단점을 이렇게 찾자 하면 단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죠? 장점만 상당히 많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 이 분포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네, 그렇죠. 들어갈 수 네. 있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 일반 건축물 대장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1층은 이제 40평. 네. 상가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평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3층에서부터 이제 7층까지가 원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각 층별로 해가지고는 7가구 네, 7가구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반 뭐 다가구 주택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생활 숙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예, 생활형 숙박 시설을 하면 조금 뭐 도시형 생활 주택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다 숙박도 아니고 주거도 아니고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숙박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도 할 수가 있는 네.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죠, 그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숙박 시설 같은 경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물 대장상이나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떼어 보면 네. 숙박업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주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 그러니까 월세도 놓을 수 있고 네. 안쪽에 취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숙박 시설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안쪽에는 어때요? 취사가 안 되잖아요. 네, 보통 네, 그렇죠. 취사가 안 되는데 여기는 네. 이제 취사까지 할 수 네, 있는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참 이 허가를 참 상당히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주택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네.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1가구 뭐 1주택 이렇게 포함도 되지 않는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 네,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그죠? 네. 예, 그래서 투자형 매물로 해가지고 네.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여기가 지금 총 월세 지금 나오는 게 거의 1,700만 원. 네, 전체 월세가 1,7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매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이따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원룸을 투자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뭐 공실 걱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잊어도 된다. 네, 그렇죠. 여기가 워낙 임차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경북대학교 병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철 2호선인 경대병원역이 이쪽에서 나가면 거의 뭐 한 4, 5분? 네, 한 그 정도면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한 코스만 지나가면은 이쪽에 이제 그 네, 지하철 반월당. 1호선과 2호선이 네. 교차하는 네, 그렇죠. 더블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진짜 뭐 임대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해도 특히나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괜찮은 매물인데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준공 연도가 언제쯤 이렇게 준공이 네, 준공은 2019년 3월에 준공 났습니다. 되죠? 2019년 3월 같으면은 지금 뭐 거의 뭐 신축이라고 네, 그렇죠.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연수로 따지도 한 2년 정도.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이 건물 현황 먼저 이렇게 네.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공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3월이고요. 네. 대지 118평, 그다음 연면적 442.7평, 네. 그리고 현재 매매 금액 56억 원입니다. 네, 56억. 네, 여기에서 은행 용자 32억 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9억 7천만 원 제외하고 네. 현재 인수금액 14억 3천만 원입니다. 14억 3천만 원. 네, 14억 3천만 원. 네. 여기에서 전체 나오는 월세가 네. 1,700만 원에서 네. 은행이자 960만 원 제외하고 네. 현재 순수익 740만 원입니다. 740만 원. 네, 740만 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수 금액이 지금 네. 14억 3천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매매 금액 자체가 그렇다고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덤빌 수 있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네, 실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매매 금액이 네. 조정이 좀 얼추 이렇게 된다 하면 네. 인수 금액도 좀 네, 내려갈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수익률도 상당히 더 이렇게 업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매물 원룸 임대 사업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고 네, 특히나 그렇죠. 지금 현재 융자가 32억이지 않습니까? 네. 32억에 현재 이율 3.6% 해가지고 한 달에 960만 원 이자를 내고 있는데 네. 참 배 아프겠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추가 자금 만약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네. 여기에 세입자들 중에서 이제 전세 사는 세입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로 이제 치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월세 부분들 1,700만 원이란 이 월세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1,7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매달 1,7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거의 뭐 꿈의 그렇죠.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제 같으면 진짜 매달 한 1,700만 원씩 나오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다고 하면 그렇죠. 진짜 해외여행만 네. 다녀도 될 만큼 네, 정말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넉넉하게 이렇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매물. 네. 요즘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통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추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죠?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통상가라도 뭐 좀 어줍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에서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뭐 공실률 걱정도 이렇게 덜게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 실은 이런 매물도 상당히 알짜 매물이 네, 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성로 이쪽 부근 삼덕동 2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지역이잖아요. 네, 대구의 중심 지역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원룸 이제 건축을 할 때 네. 예전에 뭐 평당 뭐 500에서 600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땅을 샀다고 하면 네. 항상 이 삼덕동 2가 이쪽은 거의 한 1000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호가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지역에 있는 원룸들이 대부분 좀 비싼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다들 이제 뭐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이제 원룸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시간 지나 보면은 지금 그 가격 같으면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을 뭐 조정을 좀 해서 좋은 가격으로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다 하면 네. 할 수 있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월세는 월세대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지가 상승은 지가 상승대로 이렇게 노려볼 만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시내다 보니까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월세 금액도 이렇게 높여도 세입자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생활 숙박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를 뭐 1년 계약 이런 식으로도 하겠지만 일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방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쳐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확진자 수가 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네. 뭐 적게는 뭐 7명 이렇게 나올 때도 대구는 있었고. 좀 많이 줄었으니까요. 많이 좀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시대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상황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룸에서 한 5가구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대구 지역을 여행하는 뭐 커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행자들이 대구에 이제 숙박 시설을 이제 찾을 때 보통 이제 뭐 모텔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지만 대부분 이제 뭐 커플들이 와서 이제 뭐 바깥에서 예를 들어 음식을 사와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다든지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아니면 2박 3일 코스로 대구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시내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활 시설들이라든지 아니 편의 시설들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주 이런 쪽에 이제 가보면 특히나 이제 전주 한옥마을 이 부근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숙박 시설들이 다들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숙박 앱이라고 그러죠. 숙박 요즘에 그런 것들 또 잘 되어 있으니까요. 많잖아요.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든지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뭐 하루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숙박 사업을 해도 그렇게 단계로 운영을 하셔도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시내 편의시설 다 누릴 수 있는 위치니까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요것을 그냥 일반적인 임대 형태도 가능하지만 숙박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질 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수익을 조금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움직일 수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일신학원 부지였잖아요. 일신학원 부지에 지금 현재 빌리브 스카이 여기 아파트 지금 그렇죠. 지금 2023년 8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 이렇게 주상복합 고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가 현재 중심 상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심 상업지다 보니까 이쪽 부근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개발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잠재적인 어떤 집가 상승률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 시내 쪽 있잖아요. 시내 쪽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노보텔이지 않습니까? 노보텔인데 이쪽 뒤쪽 편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숙박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쪽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이쪽에서 가는 게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쪽 라인 있잖아요. 이쪽 라인도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진짜 딱 나가보면 진짜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번화가다 하는 것을 오후 한 8시부터 이렇게 가보면 그렇죠. 엄청나게 이쪽 라인들 핫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덕 소방서 그리고 예전에 이쪽에 이제 삼덕 파출소가 있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아니면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시내 쪽으로는 거의 이제 메인 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그 네, 뭐라 그렇죠. 그러죠? 슬세권. 슬세권이라고 하죠. 네. 진짜 슬리퍼 신고 바로 이제 시내에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쇼핑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걸어 들어올 수 있고. 그죠. 택시비 필요 없고. 네, 맞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이 꿈꾸는 약간 20대에서 한 30대 한 초반 네, 맞습니다. 정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상당히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임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네. 봐집니다. 그래서 가치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제 본 매물 있잖아요. 네. 영상을 보면서 네.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지어져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 이 도로 자체가 여기가 이제 달구벌 대로죠. 네, 그렇죠. 달구벌 여기가 지금 현재 봉산 육거리. 봉산 육거리 대구의 최중심지인 봉산 육거리에서 네. 그러니까 요쪽 앞쪽이 이제 전면 쪽이 이제 시내 쪽. 네, 아까 여기 전에 길 얘기한 건너면. 동성로 네. 동성로 라인이고 동성로 라인에서 이제 요쪽 이쪽 골목으로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매물이 이제 위치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뭐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뭐 딱 보이네요. 여기 이제 하얀색 건물. 네. 맞죠? 네. 여기가 이제 삼덕성당, 삼덕교회인가? 네,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큰 건물입니다. 대지가 현재 118평. 네. 그죠? 118평. 네. 그리고 대구. 전체 7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건물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웅장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이트 계열로 해서 상당히 뭐 건물은 뭐 깔끔하게 잘 준공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집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편의점 바로 CU 이용이 편의점 가능하고요. 바로 있고 네. 그리고 지금 1층은 지금 뭐 술집인 것 같고요.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네, 베트남 음식 이렇게 베트남 지금, 음식점 네, 이렇게 이제 레스토랑입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3, 4, 5, 6, 7층 해가지고 이제 각 층마다 네, 7 호실씩. 호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봐도 진짜 건물이 상당히 웅장하게 뭐 가치 있는 매물처럼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1, 2층 층고도 상당히 높게 잡아놨고요. 1층은 거의 뭐 복층으로 해도 될 만큼 고를 네. 상당히 높게 이렇게 맞습니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주차장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35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주차 대수는 현재 8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하는 데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없는 세입자들. 네. 그리고 시내 선호하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차 없어서 네. 그다음에 시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또 도로가 또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네. 진출입하는데도 크게 이제 불편함이 없고 맞습니다. 여기가 2층 이제 식당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건물의 이제 내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이렇게 모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스타일이 부산에 예를 들어서 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네. 쪽에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하면 오피스텔 형태가 좀 이렇게 이제 거친 문양의 질감을 가지고 네, 있는 그렇죠. 이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질감을 좀 살렸다. 네.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이제 보통 뭐 여기 이제 텍스 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노출 형태로 네, 해가지고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다 해서 있고 좀 전에 여기 엘리베이터는 지나갔는데 네. 승객용으로 해서 15인승 15인승 네. 엘리베이터 네. 들어가 있고요. 그 건물이 지금 보면은 진짜 건축비가 많이 안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이제 에폭시 마감은 이제 바닥은 이제 해놨는데 네. 이래 벽면 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장 처리해 가지고 미장 칼로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장점 자체는 타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지고 뭐 이런 네,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천년만년 깨지고 이런 부분이 없다 거의 보니까 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이런 분위기 자체를 좀 모던하다, 좀 느낌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맞아요.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층에 7 가구씩 가구가 이제 들어가 있고 총 5층. 네. 여기가 이제 대관람차 있는 이쪽이 이제 동성로 스파크, 네, 스파크랜드. 그죠? 그리고 여기가 중앙도서관이 이 있는 중앙도서관이 여기 네. 있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호텔이라든지 모텔 이런 쪽이 이제 중심 상업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네, 많고. 맞아요.
그리고 대규모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네. 여튼 이제 이쪽은 거의 뭐 시내 상권이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중심 네. 상업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형태로 이제 보여진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매 금액 이런 거 다시 한번 브리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매매 금액 56억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대출 32억 원, 네. 그 임대 보증금 9억 7천만 원에서 인수 금액 14억 3천만 원입니다. 14억 3천만 네. 원. 전체 월세가 1,700만 원에서 네. 은행 이자 960만 원 제외하고 월 순수익 740만 원입니다. 네, 진짜 여기 뭐 요 상태로 해가지고도 충분하게 매달 예를 들어서 막 740만 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좀 빠지는 건 분명히 네, 그렇죠.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막 700만 원대 정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네. 충분하게 뭐 웬만한 뭐 대기업 뭐 부장 월급 정도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은퇴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등산도 한두 달이지 계속 놀다 보면은 지겹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살면서 이제 은퇴가 계속 뭐 노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네. 있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도 또 실은 또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노후 준비 제2의 이제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매달 이제 월세 수익을 이제 발생시키고 이 건물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 보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도 충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시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구 삼덕동, 네. 그죠?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네. 이 매물에 대해서 네. 좀 더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 위에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매물, 메이저 매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영상 찍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동산 멘토링 스쿨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나은 매물 네. 그리고 수익형으로서 자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부동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